저는 참된 부동산 연구소라는 자그마한 연구소의 소장인 쌤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어쨌든 부동산 이슈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좀 부동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제가 연구소를 차리기 전에 그 상가 세입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에서 좀 오래 일을 했었습니다. 상가 세입자분들을 만나고 그 갈등을 중재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 임대인들하고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임대인들 중에서는 이제 정말 소수로 노후 연금 차원에서 그 건물을 그 월세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그런 투기 자산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산 증식에 있어서 세입자는 어떻게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이고 어떻게 보면은 금방 또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둘의 갈등을 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침이 있었고, 결국 이 이슈는 그냥 갈등 조정에서 끝날 부분이 아니라 결국 이 상가 부동산, 그러니까 비주택 부동산이 왜 그렇게 목을 매게 될까, 그런 문제의식들이 생겼고, 편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 사례를 모아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허점들을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연구소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주된 일은 사례 수집입니다.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임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임대인이었다가 매각하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셨던 분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결국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들, 그리고 그 갈등의 근원에 있는 부동산이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을 계속 모아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활동들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 다양하게 좀 자문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찾아주신 것이 PD수첩이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자문했던 케이스가 이제 연예인 건물주들의 이야기, LH 사태 터진 이후에 왜 그 LH 직원들이 그렇게 투기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K 부동산 쇼핑이라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사들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좀 특혜를 보고 있는지, 이런 자문들을 좀 했었는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전세 대출 겨우 받았다, 뭐 지금 규제되고 있는데 어찌저찌 뭐 집을 얻었다, 뭐 임대차 계약 때문에 어쩐다, 이런 갈등은 되게 소소하게 보일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여기부터 잡지 않으면 결국 주택도 못 잡겠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PD수첩 자문했을 때 봤던 사례인데요. 어떤 연예인분이 강남에 되게 한 6층인가 5층인가 건물을 매입을 하셨는데, 매입을 하시고 나서 최대한 본인의 저걸 아끼시려고 하셨나 봐요.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돌렸어요, 소유권을. 돌리고 1년 뒤에 그 건물을 팔았는데, 그렇게 해서 40억이 좀 넘는 시세 차익을 봤다라는 게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처음 그 건물에 대해서 자문했을 때는 그때 이제 매각을 하신 상태는 아니었고 이제 페이퍼 컴퍼니로 돌렸을 때 얘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페이퍼 컴퍼니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는 되게 흔해요.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많이 하는 방법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절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자문하면서도 매번 고민했던 게, 이런 자문이 혹시나 또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늘 합니다.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을 해달라 라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래저래 시도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은 관심이 없으세요. 좀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력이 되는데도 안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제 조그만 자문이 좀 그런 여력이 없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된다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드렸던 케이스 중에 그게 있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얘기였는데, 임대차 분쟁 조정이라는 게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 법무부 산하에서 가동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해요. 왜냐면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시작 요건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고 그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 그 예외 조항들 중에서 피조정이니 나는 조정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은 조정이 더 이상 성립이 안 되게끔 예외 조항이 지금 설정이 돼 있거든요. 뭐 조정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 나는 소송을 할 거예요 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명이라도 최소한 해야지 이게 인정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 예외 조항에 그 소명에 대한 그런 단서 조항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그냥 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최소한 소명이라도 하도록, 소명도 못할 것 같으면은 조정을 일단 나와라, 좀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법을 좀 들여다보니까 조항 한 개만 삭제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개 삭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그러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행히도 어떤 국회의원분이 이거에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동의를 해주셨고, 실제로 그 내용이 반영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일단 상정은 됐는데 아직까지 법사위를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또 이제 이런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데요. 조금 그래도 좀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좀 얘기를 하자면은, 주택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할 때도 결국 근거가 되는 건 통계인데요. 통계가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인가 이제 주택 정책 관련돼서 이제 통계를 얘기할 때 정부에서는 한국 부동산 통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통계 수치와 KB 쪽에서 그 제시한 같은 내용의 통계가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럼 그 근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지면은 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통계를 일어날 수 있는 뭔가 좀 자구책을 좀 정부가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주택 부동산에 대한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사는 문제니까 좀 하려는 시도라도 하는데, 비주택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공신력 있는 통계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것도 어렵다 보니까 그거에 수반되는 연구 자료를 찾기는 더더욱 힘들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얼마 전 국감 때 진성준 의원이 이제 지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비주택 부동산의 그 공시지가가 이제 실거래가와 얼마나 연동돼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주택은 그나마 공시지가를 조금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거래 반영률이 어느 정도 이제 지표로 나타나는데, 비주택은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서울의 2019년도에 서초구에서 한 100몇 억대로 이제 거래됐던 부동산이 실거래 이제 그런 반영률을 계산을 해봤을 때 30%밖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와 비슷한 시기에 성북구에서 있었던 거래 중에는 120%가 반영됐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어쨌든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 부분이 필요하다. 이게 16년 전에 하자고 해놓고 지금까지 얘기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사실 부동산 문제를 어쨌든 해결을 하려면은 주택만 봐서도 안 되고 비주택만 봐서도 안 됩니다. 둘 다 봐야 되는데, 사실 한 주택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진짜 알짜배기인 비주택은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사례 수집을 하고 좀 분석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게 등기입니다. 등기 내용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고,
한정된 내용으로 그간의 사례나 동향들을 적용을 시켜서 추정하는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있지만은 거기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수사권이 없거든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자금이 이 등기상에 기록된 이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혹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한 사람이 뭐 김철수 씨인데 알고 보니까 이 김철수 씨가 뭐 자기 아들 뭐 실제 실소유주의 뭐 가족 이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등기상으로는. 사실 수많은 부동산 관련된 편법들 중에 가장 주되게 활용하고 있는 건 결국 이제 명의를 이용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친인척 비리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 이제 부동산 쪽에 있는데, 사실 그거를 파악하려면은 등기상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가 뭐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추정만 할 뿐 이제 발품을 팔지 않는 이상은 그 정보를 알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한테 수사권을 달라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고요. 그런 수사권이 있는 사람들이 좀 부동산 이슈에 있어서 이렇게 좀 뭔가 신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좀 빠릿빠릿하게 좀 파악을 하고 좀 이런 커넥션들을 잘 잡아낼 의지만 있다면은 사실 그런 친인척으로 얽혀 있는 그런 부동산 비리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연구소인데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례 수집을 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 세입자들 권익 이슈를 다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입자 상담도 했고 분쟁 조정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좀 부동산 본인이 세입자인데 이런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정말 기초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다 알면 좋지만은 또 모르고 당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게다가 이제 법 같은 게 또 바뀌면서 내가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바뀌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먹고 사는데 바쁜데 그것까지 언제 알아보겠어요.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 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